이 사람은 존입니다. 존은 가는 곳마다 온갖 나쁜 날씨와 자연재해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직접 보세요. 어느 날 존은 걔가 안절부절 못하는 걸 알아차려요. 자꾸 출입문을 긁으며 집 주변을 배회하네요. 심지어 울부짖으면서 구석에 숨으려고도 해요. 찬장에서 머그잔들이 달그락거리기 시작했을 때 존은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깨달았어요. 소리는 전진에 의해 발생한 거예요. 본행사로 이어지는 작은 지진들이죠. 지진은 종종 무리를 이루어서 일어나요. 몇 번의 약한 지진 후에 훨씬 더 큰 지진이 올 거예요. 재난이 닥치기 전에 사람들은 기이한 푸른 불빛을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중 일부가 땅에서 나오는 것 같아 보여요. 어떤 것들은 공중에 맴돌고 있고요. 이것들은 지진 발광이에요. 땅이 흔들리기 며칠 또는 바로 몇 초 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존은 바닷가를 따라 걷고 있어요. 갑자기 바닷가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걸 봐요. 진짜 빠르게요. 이런. 존, 최대한 빨리 도망가서 높은 곳을 찾아봐요.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은 당신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존이 해수면에서 기이하고 예상치 못한 상승을 발견한다면 그건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가 될 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40%가 이렇게 되죠. 들어오는 물은 첫 번째 쓰나미 파도예요. 두 번째는 훨씬 더 큰 걸로 약 10분 후에 올 거예요. 존은 또 바닷물이 끓고 소용돌이 치고 기이한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쓰나미가 가까이 왔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조예요. 존은 태양에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껴요. 그의 특수한 엄청 어두운 선글라스를 통해 항성 윤곽 주변에 고르지 않은 불길이 있는 게 보여요. 만약 이 기이한 광선이 전 세계의 오로라와 동반된다면 이건 태양 폭풍의 징조예요. 이런 폭풍은 보통 태양의 자기장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해요. 이런 경우 태양 표면에 있는 가스와 방사선의 폭발이 너무 거대하고 강력해져서 심지어 우리 행성에까지 닿을 수 있어요. 다행히도 태양 폭풍은 사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기를 망가뜨리고 심지어 정전도 일으킬 수 있죠. 존 머리 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불길한 초록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뭔가가 이마를 때려요. 아야! 존이 기분 나쁜 물건을 집어들어요. 우박이에요. 하지만 밖은 그렇게 춥지도 않고 비도 안 오고 있어요. 곧 무슨 소리가 들려요. 빠르게 다가오더니 요란한 굉음으로 변해요. 마치 화물열차가 존을 향해 오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하지만 이건 기차가 아니에요. 토네이도예요. 깔때기는 파편 구름 뒤에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존은 이 회전하는 공기기둥을 다른 걸로 착각할 수가 없어요. 존, 지금 도로예요? 그렇다면 가능한 한 차에서 멀리 떨어져요. 빨리 도랑을 찾아서 그 안에 엎드려요. 그리고 머리를 덮어요. 집안이라고요? 그러면 창문에서 떨어지고 가능하면 지하로 숨어요. 그리고 제발 존, 원뿔 모양의 구름을 발견하면 진짜 조심하세요. 그건 심한 폭풍을 의미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구름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면 바로 피난처를 찾으세요. 구름이 당신의 눈앞에서 토네이도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밝은 면을 본다면 존은 따뜻한 원뿔 구름에 대해서만 걱정하면 돼요. 차가운 것들은 완전 무해예요. 유일한 문제는 보이는 구름의 온도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존이 이상한 모양의 나무들을 발견했어요. 문자 J 같아 보이고 경사면에서 자라고 있어요. 이건 존 발밑 집안이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만약 계속 돌아다닌다면 심각한 산사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네모 파도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나타나요. 진짜 멋져 보이는 현상이죠. 존, 물에 들어가지 마세요. 해안에서 계속 지켜보세요. 그 지점의 교차 해류는 숙련된 수영 선수도 수면 아래로 쉽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존은 해변을 따라 계속 걸어가요. 어느 순간 그는 바다의 잔해와 해초를 운반하고 거칠게 일렁이는 파도를 봐요. 이번에는 물 밖에 서요. 강한 이한류의 징후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영 선수를 멀리 바다로 떠내려가게 할 수 있을 정도죠. 공원 산책하는 건 어때요? 존이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네요.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매우 푸르고 아름다워요. 갑자기 빠르게 커지는 수직구름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밝은 흰색으로 보여요. 하지만 다가오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밀도가 높아지고 칠흑 같아져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요. 그때 조는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벼락에 맞을 거라는 신호예요. 바로 이 순간 양전하가 몸을 통해 상승하고 있어요. 폭풍의 음전하를 띠고 있는 부분으로 향하고 있어요. 존이 빨리 반응하지 않으면 이 전하들은 만나게 될 거예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존은 웅크리고 앉아 주변의 물체보다 자신을 작게 만들려고 해야 해요. 안 돼요. 존, 바닥에 눕지 마세요. 그곳은 축축할 수 있어서 엄청난 전기 전도체가 될 수 있어요. 번개가 치는 동안 위험을 외치는 다른 신호들도 있어요. 존의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처에 있는 금속 물체에서 이상하게 탁탁거리고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피부가 따끔거릴 수 있어요. 입에서 이상한 금속 맛이 날 수도 있죠. 게다가 존은 염소 냄새를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오존의 냄새예요. 전하가 대기를 구성하는 주요 기체인 질소와 산소의 원자를 분리시켜요. 이 원자들이 다시 모일 때 그중 일부는 세 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만들어내요. 그게 오존이에요. 하강 기류가 이 가스를 높은 고도에서 여러분이 있는 수준까지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어떤 벌레들은 폭풍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굳는 것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죠. 그래서 존은 주변 곤충들이 나른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렸을 때 대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벌들은 폭우를 예측할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은 비가 오기 전날부터 훨씬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폭우가 내리는 동안 강 옆을 걷고 있을 때 존은 굉음을 들어요. 두려움으로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아요. 존 쪽으로 오고 있는 갑자기 불어난 물의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물과 함께 파편들이 같이 내려오는 걸 봐요. 물이 점점 더 탁해지고 어두워지면서 빠르게 색을 바꾸고 있어요. 돌발 홍수는 아주 위험해요. 당장 안전에 주의하세요, 존. 또 어느 날은 존이 멋진 벽구름을 봐요. 8km까지 뻗은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심각한 폭풍이 오는 거예요. 하지만 벽구름이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 토네이도의 확실한 징후입니다. 존은 발 밑에 얼음이 내는 소리를 들으며 산의 눈밭을 가로질러 걷고 있어요. 소리가 약간 공허하네요. 빨리 발자국 주변에 균열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있다면 눈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곧 존은 눈사태가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걸 봐요. 비탈길을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대부분의 경우 내리막길로 갔다가 옆으로 방향을 틀면서 피해 달아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존은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제일 가까운 나무로 향해요. 존이 나무를 정말 꽉 잡고 있는다면 눈사태가 그를 끌어당기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효과가 없다면 눈사태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동안 눈 표면 위로 헤엄치려고 해야 해요. 꽤 좋은 여름 저녁, 존은 부드러운 줄기를 가진 나뭇잎들이 갑자기 아래로 처지는 걸 보게 돼요. 다가오는 폭풍 때문일 수 있어요. 극한의 날씨가 오기 직전에 공기가 보통 더 습해져요. 나뭇잎들도 축축해지고 무거워지고 바람이 그걸 쉽게 뒤집어요. 존은 꽤 오래된 집에 살고 있고 내부 벽에 균열이 있는 게 익숙해요. 하지만 어느 날 그중 일부가 넓어진 걸 알아차려요. 그리고 보세요. 새로운 게 몇 개 더 있어요. 이건 알람입니다. 존은 석회암이 많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새로운 균열은 그의 집 옆에 싱크홀이 곧 열릴 거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존은 선방구름에 감탄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서둘러 집에 가고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 같네요. 이것들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뇌우의 상승기류에 휘말릴 때 형성돼요. 그리고 이 불길한 구름은 대부분 폭풍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